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 대만 문제, 중국 문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중국, 즉 중국 공산당이 대만 총통부에 미사일을 쏘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에스퍼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이 오면 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뭐라고 했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반중 경제 블록 구축의 선봉장으로 대만에 첫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 9월 17일이죠. 그러니까 EPN 경제 번영 네트워크 해서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에 있는 수많은 생산 시설, 이런 것들을 자국으로 이전하고, 그리고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을 세계 경제의 블록에서 지워버리자. 중국이 세계의 생산 공장이라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갑질을 한다든지 위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봐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 배제하자 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여기에 뭐 일본, 호주, 영국 이런 나라들이 가세를 하겠다고 했죠. 여기에 이제 대만도 가세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국무부에서 이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 중국을 배제한 경제번영 네트워크입니다. 이 EPN의 실무 책임자인 키스 크라크 차관이 대만을 방문한 거예요. 당연히 EPN 의논하러 간 것으로 주변에서는 생각을 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9월 17일 날 대만 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키스 크라크 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9월 17일 숭산 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1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차잉원 총통, 수전창 행정원장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나면서 경제, 상업 대화 준비 문제를 포함해 산업 공급망, 안보, 기술, 에너지 협력 등을 두루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키스 크라크 차관이 왔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중국을 배제한 이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을 어떻게 대만과 꾸려나갈 것이냐라는 실무 협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냐라고 누구든지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물론 속내는 그렇다 하더라도 액면적으로는 다른 장례식 관련한 이제 유력 인사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온 겁니다. 자, 이랬더니 중국이 격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996년 이후에 최대의 무력 시위를 대만 해협에서 해버렸어요. 자, 대만 국방부가 상황 브리핑을 18일 날 했는데 키스 크라크 차관의 대만 방문에 격분한 중공입니다. 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동부정부 관할구역의 공군기지 여러 곳에서 일제히 이륙한 중국 군용기들이 4개 방향에서 동시에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대만군이 대응했다. 중국은 H-6K 폭격기 2대, J-16 전폭기 8대, J-10 전투기 4대, J-11 전투기 4대 등 18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대만 북부와 서부, 서북부와 서남부 4개 방향에서 오전 7시 일제히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대만 공군은 7시부터 11시까지 24차례에 걸쳐 경고방송을 하고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으며, 일부 지대공 미사일은 중국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응해서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해서 추적 모드로 돌입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공중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은 1996년 대만 해협 사태 이후 이번이 최대 규모다 라고 했습니다. 자, 1996년 그러니까 3차 대만 해협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인데요. 1995년 말부터 1996년 초반까지 벌어진 일들인데, 당시 이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F-16 전투기 150대를 파는 등 대만의 무장을 강화시켜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 때문에 계속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5년에 결국은 이제 폭발을 했고, 계속 중국이 전투기를 보내서 압박을 했죠. 그러다가 1996년에 들어서는 중국 바로 코앞에 있는 금문도, 그 길을 이제 중국이 거의 전면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태세까지 갖췄고, 대만은 완전히 옥쇄의 그런 각오까지 했었고, 미국이 그때는 냉전이 해체되고 탈냉전 직후였기 때문에 미국이 아주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억제를 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때 이후로 이번이 최대의 무력 시위였다
라고 할 정도로, 그때는 뭐 전면전 각오했을 때였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대단한 무력 시위를 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4개 방향에서 동시에 대만섬을 이제 압박하는 이런 행위를 했는데, 뭐 최신의 전투기, 전폭기 참가를 했고, 대만 같은 경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중에 최고의 전투기인 F-16 전체 출격시켜가지고 24차례에 걸쳐서 경고방송하고,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리고 지상에서는 지대공 미사일들 완전히 레이더 가동해서 락온 체제로 딱 가고, 그래서 스위치만 누르면 지대공 미사일 날아가는 겁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텐궁 지대공 미사일이 있고 패트리어트 2, 패트리어트 3가 있어요. 그래서 패트리어트 2 같은 경우 사거리 150km짜리 지대공 미사일이니까 이거 사실 굉장히 성능 좋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추적 모드로 해서 바로 버튼 누르면 날아가게끔 세팅을 해서 굉장히 위기가 지난주에 펼쳐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동원했던 이 최신 전투기, 폭격기는 모두 사실은 이 최신의 전투기였어요. 그래서 아주 역대급이었는데, 자, 일단 이 H-6K 폭격기,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폭격기입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폭격기 중에서 가장 최신인데, 이 폭격기가 2대가 동원됐어요. 그래서 이 폭격기가 동원됐다는 것은 여차하면 대만을 핵 공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죠. 그리고 J-11 전투기, 이 J-11 전투기는 러시아의 수호이 27을 중국이 짝퉁으로 생산을 한 거거든요. 수호이 27 베이스가 워낙 좋죠. 프랭크 전투기, J-11 전투기 4대, 그리고 J-16 전폭기 8대가 동원됐는데, 이 J-16은 러시아의 수호이 30 전폭기 멀티롤이죠. 이 수호이 30을 또 중국이 짝퉁으로 만든 거예요. 그 J-16 전폭기 8대, 이 J-16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상 공격, 그리고 해상에 있는 군함, 이런 것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죠. 이 J-11 같은 경우는 오직 이제 공중전만 할 수 있는 제공전투기예요. 아마 J-11 전투기는 H-6K 폭격기를 엄호해서 호위하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J-16과 J-10이 지상 폭격 또는 해상 타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번 패키지에는 이 H-6K를 보내서 대만 본토를 폭격하는 폭격, 그리고 그 J-11을 가지고 H-6K를 엄호하는, 그리고 이제 J-16과 J-10을 가지고는 대만 해협에 있는 대만의 군함 또는 해협에 있는 지대공 미사일들, 이런 것들을 타격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 우리 이런 시나리오 가지고 지금 훈련하는 거야, 여차하면 또 하는 거야 라는 사인을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J-10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덩치가 우리 F-16처럼 좀 덩치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개발한 4세대 전투기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전투기, 그리고 두 번째 전투기, 세 번째 전투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대만 해협 건너편에는 J-10 전투기 부대와 그리고 수호이 30 전투기 부대가 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호이 30이 빠지고 J-11, J-16 전투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중국제로만 보여준 것이죠, 일부러. 그래서 저는 일부러 수호이 30을 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제로만 딱 이루어진 이런 스트라이크 패키지, 물론 뭐 전부 다 이거 특히 이제 J-11, J-16 이런 것들은 뭐 완전히 러시아제 그냥 불법으로 뺏긴 거죠. 뭐 H-6K 폭격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중국제의 위력을 한번 과시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실제적인 무력 시위보다 더 강력한 시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입을 가지고 하는 이 언어의 폭력이었습니다. 말폭탄이었습니다. 시진핑의 입이죠. 환구 15의 편집장. 이 뭐라고 했냐? 미 고위관리 또 오면 이제 총통부에 미사일 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키스크라크 차관이 왔는데, 미국이 앞으로 이제 차관이 왔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높은 단계, 이렇게 점점 오겠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또는 이제 국방부 장관, 이런 식으로 점점 단계를 높여가겠죠. 자, 그러니까 또 오면 이제는 총통부에 쏘겠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민해방군 전투기들이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고 영공에 접근했다고 아우성인데, 분명히 말해두지만 대만 해협 중간선이나 대만이 말하는 영공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만인들이 독립주권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한 명까지 싸우겠다고 한다. 좋다, 도와주겠다. 미국 고위 관리가 올 때마다 인민해방군 전투기는 대만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미국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대만에 방문하면 중국군 전투기는 대만섬 상공 한복판에서 훈련할 것이다. 그때는 인민해방군의 미사일이 소위 말하는 대만 총통부 머리 위까지 날아갈 것이다. 그때 전투를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언어의 핵폭탄을 날렸습니다. 정말 뭐, 자, 그러니까 니들이 뭐, 방공식별구역, 영공, 뭐, 이따위 소리 하는데 니들이 어디 영공이 있어? 니들은 우리 중국의 한 영토인데, 니들이 말하는 건 다 우리 중국 영토, 영공인데, 어디 니들이 감히, 영공 따위가 존재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래, 니들이 최후의 한 명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니들이 최후의 한 명까지 다 죽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게 해줄게. 이 말은 다 죽여줄게.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국무부 장관, 미국 국방부 장관 오면 그때는 이제 정말로 총통부에다가 미사일 날릴 테니까 그래 그때 전투 준비해서 한번 하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언어폭탄 쏟아냈죠. 자, 그랬더니 여기 이제 언급이 된 국무부 장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죠. 뭐라고 이야기했냐? 뭐 크게 반응을 세게는 내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주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 18일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9월 19일 오전에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황구시보 편집장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그저 장례식에 대표단을 보냈을 뿐이다. 그런데 저들은 군사적 허세로 대응했다. 나는 이 정도만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뭐 강자만이 할 수 있는 예외 아니겠습니까? 니들이 어제 폭격기, 전투기 동원해가지고 18대 보내서 네 방향에서 동시에 쇄도하고 하는 거 보여주고 말폭탄으로 뭐 총통부 상공에 미사일 쏘겠다라고 했는데 허세다. 니들이 무슨 능력이 있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허세 부리지 말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묵직한 말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 키스크라크 차관이 대만을 방문하는 초유였던 상황 그리고 중국의 무력 시위, 도발이 예상되었던 상황에서 미국은 어떤 준비를 해놨느냐? 사실은 뭐 미국 큰 걱정 안 하죠. 왜? 대만섬 얼마 안 간 북쪽에 오키나와가 있는데 그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 미 공군 전투기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 5공군이죠. 자, 여기에 18비행단이 있는데 이 18비행단은 이 동북아시아의 제공을 담당하는 방공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제공권을 가장 이 전쟁 초기에 가장 먼저 딱 제공권을 잡아야 하는 그런 임무를 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F-15가 오래도록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F-15를 최근에 가장 강력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든 이글이라고 불러요. 이제는 그냥 이글이 아니고 골든 이글입니다. 자, 18비행단은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해서 대만까지 20분 내에 전개가 가능합니다. 예하 2개 전투 비행대가 모두 에이사 레이더 등 골든 이글 성능 개량을 완료해서 200km 거리에서 중국 4세대급 전투기를 상대로 일방적인 교전이 가능합니다. 에이사 레이더 장착하고 지금 이제 F-15 EX 버전 해서 완전히 그냥 뭐 차원이 다른 F-15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그 버전 근접한 그 버전인데 이게 그러면은 이 레이더 같은 경우에 JT-N 같은 경우에는 한 200km 그리고 J-11 또 J-16 같은 아주 RCS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큰 이런 대형 전투기는 300km 정도에서 탐색 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암람 D형이라고 하는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사거리가 무려 200km예요. 그래서 300km 밖에서 보고 적의 레이더가 우리를 보지 못하는 우회 침투를 해서 200km에서 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골든 이글에는 이 주파수 대역을 워낙 이 레이더가 많이 하기 때문에 나의 레이더가 적을 조준하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상대가. 그래서 중국의 전투기들이 내가 지금 레이더에 조준당하고 있다 없다 이 상황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어느 순간 미사일이 날아와서 격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능력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놨어요. 이게 지금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48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20분 거리에 48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 18대 와가지고 시위하고 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 반만 보내도 5분이면 니들 다 끝이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미국이 이것만 준비했냐? 아니죠. 오키나와에 또 이걸 또 배치를 해놨죠. 원래는 분명히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이 아메리카 강습 상륙 전단하고 로널드 레이건 항모 타격 전단하고 두 개의 전단이 괌 인근에서 발리언트 실드 훈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메리카 전단은 안 간 겁니다. 안 가고는 오키나와 가데나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대만 인근에서 계속 스테이,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지금 아메리카 상륙 준비 전단은 증강 편성되었고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대기 중입니다. 중국의 4세대 전투기를 상대로 일방적인 교전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 12대를 탑재하고 경항공모함 작전 운영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데나 공군기지에는 48대의 최신의 F-15C 자신들이 도대체 조준을 당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레이더 미사일이 날아와서 격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 거기다가 이제 이 F-35B까지 세팅을 해서 대만에 대기를 시켜놨죠. 자, 이것만 있냐? 자, 이거는 이제 현재 상황이고, 그러면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지금 당장까지는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대만에 가겠죠. 또 뭐 그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미 해군은 뭘 준비했냐? 바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중국 최신 전투기 몰려와도 미국이 콧방귀 끼는 이유는 바로 칼 빈슨 항공모함을 준비해놨기 때문입니다. 칼 빈슨 항공모함이 지금 미국 서부 해안에서 이 F-35C 전투기를 탑재를 하고 지금 F-35C 전투기의 완전 운용 능력 테스트 컴투엑스를 하고 있어요. 이 컴투엑스 하면 한 2달이면 이제 작전 배치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12월 초가 되면은, 빠르면 올 12월 초가 되면은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선거 미국 대선 해봐야 이제 뭐 한 40일 정도 남았으니까 40일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와서 자, EPN 우리 그동안 우리가 추진하던 이 경제 번영 네트워크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 하자. 이 정도 키스 크라크 차관하고 이 정도 이제 진행이 됐으니까 자, 완전히 이제 총통하고 나하고 세팅을 마무리 짓자라고 폼페이오 장관이 오겠죠. 이때 칼 빈슨이 오겠죠. 칼 빈슨이 같이. 자, 그런데 칼 빈슨에는 미 항공모함 니미츠급 항공모함 최초로 F-35 전투기를 탑재한 최초의 항공모함이 칼 빈슨입니다. 지금 이제 최초의 F-35C 전투 비행 대대를 완편 탑재를 시키고 미 서부 해안에서 이 F-35C 전투기를 가지고 지금 작전 운용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마치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봤을 때 이런 세팅을 해놓고 있는데 웃기는 거죠. 어디 감히 니들이 실전에 투입하지도 못하는 J-20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지만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거 있으면서 이번에도 J-20 뭐 보여줬죠. 그게 뭐 스텔스가 아니고 미국의 패트리어트 그 레이더에 보일 테니까 못 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F-35C 그리고 아메리카에 있는 F-35B 그리고 가데나 기지에 있는 최강의 업그레이드판 F-15C 골든 이글 이런 것들 지들이 어떻게 감당할래? 라는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허세다라고 한마디만 한 거죠. 자, 그래서 미 고위 관료 위협하는 중국 정말 살기 싫냐.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야, 내가 뭐 대만 가면 미사일 쏜다고? 그래, 쏴봐 라고 하면서 F-35들을 탁 보여주는 겁니다. 중국은 뭐 J-20 이번에도 J-20을 못 보여줬고 지금 이 중국 서쪽의 신장 위구르 넘어 판공 초호수 이쪽에서 인도의 라다크 지역에서 인도와 계속 분쟁하고 있음에도 그쪽에도 J-20을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J-20 실전 배치했다 라고 해놓고 못하고 있어요. J-20을 가지고 4세대 전투기 이 수호이 30 러시아의 수호이 30하고 17대 0으로 이겼다.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실제 전투기용 해봤더니 17대 0으로 이겼다 라고 해놓고 못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 말은 뻥이라는 말입니다. 부디 시진핑 주석께서 J-20 이쪽으로 한번 가지고 와서 뭔가 강력한 무력 시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F-35 도입했으니까 미국 항모의 F-35 위력 그리고 J-20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보면은 우리도 서해에서 중국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간접 경험할 수 있으니까 부디 우리 피 안 흘리고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두 분이 한번 제공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폼페이오의 이런 자신감 실현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 재선 성공해야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